은금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은금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것이 결국 은금실의 행복을 찾아준다는 결말로 이어진다는 놀라운 반전을 아주 재미있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은금실이 쓰러진 이유는 김준하 때문이었습니다. 김준하는 뻔뻔스럽게도 연두와 하늘이를 되찾겠다고 찾아왔잖아요. 은금실은 애를 지우라고 한 놈이 어디서 되돌려받겠다는 소리를 하느냐고 하면서 지팡이로 김준하를 두들겨 패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은금실은 마음처럼 김준하를 늘씬하게 두들겨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은금실도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거동이 아주 편치 못했던 거였죠. 태경이가 나타나서 은금실을 모시고 집으로 올라온 덕분에 거기서 더 이상의 푸닥거리를 할 일은 없었지만 은금실의 화는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은금실이 태경이 집에 찾아온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였습니다. 은금실은 이인옥에게 사과를 했던 것처럼 태경이한테도 사과를 하러 온 거였어요. 그동안 태경이가 공씨 가문의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 모진 구박을 해왔던 은금실이었잖아요. 태경이가 회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태경이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집안과 결혼을 시켜서 태경이가 회사를 노리는 일을 원천봉쇄하려고 했던 건데요. 아무리 손주를 못 믿어도 그렇지 겨우 그런 이유로 태경이가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시키려고 했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독불장군이었던 은금실이었습니다. 연두를 만난 이후로 많이 달라져서 다행인 거지, 만약 그런 상태로 계속 변함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쯤 공씨 가문에 무슨 사단이 나도 크게 사단이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연두를 집으로 들이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은금실도 마음을 고쳐먹고 태경이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게 됐는데요. 태경이도 은금실한테 투닥거리며 대하기는 했지만 은금실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은 이미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김준하였죠. 김준하는 여전히 연두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은금실의 심기를 건드렸는데요. 은금실은 김준하 때문에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놈 하나만 치워버리면 태경이와 연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앓이를 하고 있다가 덜컥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은금실의 나이가 되면 어느 한 군데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은금실도 잔병 치레를 한 적이 있었고 그래도 계속해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준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진 거였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고 했는데 웬만한 일은 자기 뜻대로 풀어왔던 은금실이 김준하라는 걸림돌 하나를 치우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어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은금실이 쓰러지자 온 가족이 은금실 걱정을 하게 됐는데요. 누구 하나 은금실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중에서 태경이가 가장 오래 은금실의 병실에 머물면서 병수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인옥을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이 태경이의 모습에 놀라워했는데요. 태경이는 은금실의 사과를 받고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전부 녹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이 응어리를 녹여놓고 보니 은금실한테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 많았던 거죠. 만약 은금실이 아니었더라면 태경이는 연두와 하늘이를 다시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은금실이 나서서 이인옥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인옥이 마음을 풀고 연두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도 은금실은 이인옥에게 태경이와 연두를 지켜보는 게 어떻냐고 하면서 연두와 태경이가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설득하려고 했었는데요. 은금실이 쓰러지고 나니 그 모든 감사한 일들이 떠오른 태경이었습니다. 은금실이랑 있으면서 투닥투닥 거리는 것은 여전했지만 태경이는 가장 오랫동안 병실에서 병수발을 하면서 은금실한테 필요한 것들을 전부 챙겨주고 있었는데요. 이인옥도 그런 태경이 모습을 보고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어요. 태경이의 정성어린 간호에도 은금실의 상태는 쉬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고령의 나이도 문제였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신장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말았던 건데요. 결국에는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은금실의 병세 때문에 가족들이 미리 신장 이식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온 가족이 혈액 검사를 해서 은금실에게 신장을 이식해 줄 수 있는 공여자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은금실이 고령의 나이이기 때문에 신장 이식 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사람들 중에서 신장 이식 적합도가 최대한 높은 사람을 찾아야지만 은금실이 수술 이후에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공찬식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나서서 은금실에게 신장을 이식해 줄 수 있는지를 검사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은금실의 친아들인 공찬식이 가장 높은 적합도가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공찬식보다도 더 높은 적합도를 가진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강복님이었습니다. 은금실이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두네 식구들도 모두 나서서 신장이식 적합도 검사를 했던 건데요. 그러던 중 강복님의 신장이 은금실과 가장 유사한 신장이라는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너무나도 놀라운 반전에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어지는 의사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적합성이 높은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는 친자 관계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연두는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금실은 예전부터 딸기를 찾고 있었고 강복님은 어릴 때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했던 게 떠올랐던 거예요. 연두는 조심스럽게 강복님과 은금실의 친자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강복님이 은금실과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면 은금실이 평생을 그리워했다던 딸기의 정체가 강복님으로 밝혀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연두의 외할머니가 바로 은금실이었던 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두 예상하셨던 대로 강복님이 은금실의 친딸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은금실은 강복님을 부둥켜 안고 너무나도 보고 싶었다고 하며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강복님이 은금실에게 기꺼이 신장을 이식해 주겠다는 착한 마음으로 나섰기 때문에 모두가 모르고 지나갈 뻔했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게 된 거였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은금실은 딸기를 찾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평생의 소원을 이룬 은금실은 너무나도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던 거죠. 그런 기쁨이 나빠지고 있던 은금실의 신장을 기적적으로 회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급성신부전이 염려되었던 검사 결과가 기적처럼 호전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신장이식 없이도 약물 치료로 충분히 완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은금실과 강복님의 만남은 이렇게 더욱 좋은 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딸기의 정체가 밝혀져 모두가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질 진짜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